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책을 항상 읽고 정리를 하는 편인데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렇게 책을 정리한 거랑 책을 밑줄 친 거랑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노트 정리를 꽤나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잘한 노트 정리? 제가 사실 노트 정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저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편이라서 목차에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챕터 1, 위어드 이상할 만큼 개인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 챕터 2, 문학적 진화와 새로운 종의 탄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구간만큼 읽고 그만큼의 노트 정리를 했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챕터 1을 읽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머리말 부분에서 제가 밑줄 쳤던 부분, 여기에 제일 처음 밑줄 쳐져 있는 게 지적 능력은 읽기다.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전문화된 신경회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제가 밑줄을 쳤는데, 여기에 지적 능력은 읽기,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전문화된 신경회로가 연결, 이런 식으로 축약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고, 그나마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좀 색깔을 구별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펜 색깔까지 나눠서 하지는 않는데 그때는 좀 노트 정리가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열정 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챕터 있고 한 챕터별로 정리를 하고 또 한 챕터 있고 다음 챕터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챕터 2 이렇게 보이시나요? 챕터 2 문화적 진화와 새로운 종의 탄생 이러고 또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읽고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도 다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되게 잘 되어 있어야 그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2번을 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말로 하기도 조금 더 수월했고 그 책에 대한 기억도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잘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진 않고요. 지금은 좀 말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좀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는 좀 약간 병적으로 많이 했죠. 여기에도 다 딱 이렇게 글을 다 써놓은 게 알아볼 수 있게 그 페이지를 이때 약간 이런 포스트잇 투명한 포스트잇에 꽂혀가지고 투명한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 사실 조금 불편해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쁘긴 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이 되게 어려워요. 일리아스는 한 번에 보고는 정말 이해를 전혀 못했거든요. 다 아시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전쟁에 관한 내용이 딱 들어있고 이 앞에 여신들이 싸우는 거나 이런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만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신들까지 껴서 싸우고 난리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게 정리된 영상을 하나 보고 읽기 시작하니까 좀 잘 읽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저는 영상을 보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냅다 읽었더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읽다 보니까 신들 이름도 너무 낯설고, 그래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는 그런 걸 다 정리한 영상을 하나 보고 이 책을 읽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조금 더 읽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 인물 중에 제가 좋아했던 인물이 사실 헥토르여가지고, 헥토르가 막 열심히 싸우고 좋은 인간인 것 같은 면모를 보일 때 이렇게 포스트잇을 해가지고 뭐 헥토르 사랑, 헥토르 유유 뭐 이딴 헤라가 여기서 막 남봉꾼인 제우스를 막 말로 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웃겨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놨고, 이 책으로 사실 모임을 하기 위해 읽은 것도 있어가지고 모임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좀 책을 읽는 편이라서, 그러고 나서 이거는 노트 정리를 그래서 조금 더 더럽게 정리를 했는데 이 일리아스가 어떤 형태인가를 이제 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뒤에 부록이 붙어 있는데 오히려 부록을 읽고 앞을 보는 게 나은 게, 부록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신이 무엇인지, 누군지, 왜 이러고 있는지 이런 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부록을 먼저 다 읽고 이것도 어려우면은 영상을 하나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읽는 게 좋고, 일리아스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 하면 사실 시거든요. 서사시로 쓰여져 있어서 서사시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2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24권이 다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앞에 3권은 전투 이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중간은 전투를 다루고 있고, 뒤에 3권은 전투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좀 저도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사시도 사실 좀 낯선 장르여서 서사시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놨고,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고 인물 간의 갈등이 있고 인물 간의 감정의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의 흐름이 왜 생겼는지를 좀 정리해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내가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위주로 또 정리를 한번 해요.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 정리한 건데, 코스모스 제가 2회 독해가지고 이게 좀 더 많이 더러워요. 이게 책이 거의 너덜거리는 수준인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되게 천천히 읽고 밑줄도 되게 많이 그어가면서 본 책이어서 이거를 처음에는 되게 과학책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고 과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진짜 빠딱빠딱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빛이 1초에 약 18만 6천 마일이고 30만 킬로미터고 지구 7바퀴를 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되게 이론적인 거라 저한테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닌 게, 이걸 안다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사실 안 정리도 될 것 같은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잘못된 초점으로 정리를 처음에 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이걸 과학을 알자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초점을 바꿔서 다시 읽었던 것 같기도 해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라는 이 말, 여기 말에 담긴 어떤 울림,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책을 쓰면서 말하고 싶었던 한 줄 요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많은 우주 생명체들을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우주를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고, 7장에 나오는 이오니아인에 대해서 고대 이오니아인들은 우주에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연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연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자연에게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오니아인들이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우주에 이렇게 훌륭하게 정돈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코스모스라는 얘기가 딱 등장합니다. 하지만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오니아인들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우선 이오니아가 섬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섬마다 환경이 다 달라가지고 다른 데에서의 문화를 수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다양성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체제가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을 조장해야 할 정치적 필요도 약했다라고 해요. 미신이나 종교가 없다 보니 오히려 과학적 체계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오니아에서는 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하는데, 그 어떤 문화권이라도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과학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이다. 다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과학과의 만남에서 앞서거나 뒤설 뿐이다. 그래도 최초는 있다. 그것이 바로 이오니아였다. 과학은 이오니아에서 태어났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과학에 관심도 없었고 이오니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적용했을 때 제가 어떤 편견과 고집 아니면은 당연시 여기는 어떤 것들을 깨어내야지만 새로운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자세로 일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태도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는 것? 이런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우리는 가장 근본적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게 인류애가 넘치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저 멀리 사는 외국인도 근본적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국이란 내 집단에 속해 있고 또 그 안에서 더 파고 들어가면은 뭐 같은 회사 사람 아니면 가족, 그 내 집단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내 집단은 전 인류 그걸 넘어서서 이 우주에 사는 어떤 모든 생명체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니까 모두가.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그 주인공이 우주에서 만난 외계 생명체가 있거든요. 로키라는 외계인인데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사실 헤일 메리를 안 읽은 상태로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떠올리지 못하고 아, 이 문장이 되게 의미 있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두 번째 읽었을 때는 헤일 메리를 읽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재독을 했는데 이 문장에서 그 로키의 존재가 너무 떠오르면서 아, 만약에 내가 우주에 가서 외계인을 만나면 그들을 사랑할 이유는 딱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문학적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되게 생각보다 과학책이지만 그리고 인문학책이지만 또 문학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읽기도 하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간의 관계, 인물 위주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시타르타라는 책을 읽고 정리한 건데 시타르타는 제가 이북으로 읽어서 책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인물 시타르타를 놓고 그리고 인물 위주의 관계도를 좀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름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좀 잘 못 떠올려요. 이름 위주로 정리를 하고 특히 제가 한동안 러시아 문학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러시아 문학은 인물 이름 옆에 애칭이 한 7, 8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정리를 해가면서 읽지 않으면 순간 얘가 누구였지 하는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커런틴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했는데 여기도 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인물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 인물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작게 정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좋을 때는 그 문장의 페이지 번호를 써서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페이지 번호까지 기록을 하면서 볼 때도 있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책이 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얘기를 하려고 정리한 거라 사실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되게 더럽게 썼어요. 이렇게. 싫어하는 책은 정말 정리도 이렇게 괴팍하게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쓴 거라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났다. 화가 많이 났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인생의 역사라는 책이고 이거는 사실 제가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책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밑줄도 막 이렇게 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챕터 끝에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그냥 짧은 책들은 이렇게도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챕터에 써놨는데 이 챕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에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를 표현한 건데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떤 일을 보았을 때 내가 저 사람 곁에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제 곁에 있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제 곁에 있음으로써 제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시이고 저는 이게 되게 좀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을 믿지는 않는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런 문구가 나와요. 마지막인데 내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증거를 쥐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이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의 한 인간은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생각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왠지 냉정하고 왠지 이성적일 거라고 믿지만 사실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신이 없어서 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지는 신이 없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어가지고 구렁에 오히려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저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소개된 것 중에 장례식 블루스라고 있는데 챕터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챕터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탄생하는 나의 본인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런 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를 잃는 것은 그를 통해 생성된 나의 본인까지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이가 죽을 때 한 사람을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투영하는 어떤 내가 또 있는 거죠. 그런 나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냐면 제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대할 때의 나, 저 사람을 대할 때의 나. 좀 생각보다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가령 독서 모임을 할 때의 저와 회사에서의 저와 운동할 때의 저, 뭐 중국어 배울 때 저는 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대할 때 저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이 사람을 대할 때 저는 애기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이 다 나인데 어느 게 나인지 모르겠고 어느 게 진짜 나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나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는 어쩌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생긴 저의 어떤 또 다른 군인 그러니까 또 다른 모습이고 그 모습들을 다 사랑하기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원래 다 이렇구나. 이래서 좀 한번 위로를 받았고, 저 사람의 존재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가냐면, 자기애라는 말을 좀 잘 쓰는 편인데, 자기애라고 해서 그냥 뭐, 단순히 나를 사랑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방점을 찍은 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과 그 같은 작가가 쓰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도 느꼈던 건데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아야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소중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진지하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굳이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맞는 거죠. 정답을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책 얘기까지 다 해버렸네요. 책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기다 다 써내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책에다가 이렇게 다 풀어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명 포스트잇에 빠졌을 때 적은 책이라서 문학을 어떻게 접해야 할까? 또 문학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하셨거나 문학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내지는 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시는 왜 위로가 될까? 이런 궁금한 것들이 다 여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렵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엄청 추천드려요. 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좀 다른 게 철학책을 읽을 때는 책에 다 밑줄을 치고 책을 어느 정도 책의 내용을 정리했다면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내가 이 철학 내용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 이 시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철학에는 나는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철학자의 주장 대신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가면서 철학책은 읽는 편인 것 같고요. 이런 코스모스 같이 인문사회 과학책 이런 것들은 내용을 일단 읽고 나서 내 삶에 또 어떻게 적용을 해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항상 하는 편이라서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슨 책을 읽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내지는 내 인생에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은 내가 가진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어느 정도 다르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고 어떤 부분은 내 생각과 너무 일치해서 소름 돋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은 얘기할 것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독서 모임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냐 이런 것들을 가끔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책을 읽고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책 내용을 파악했으면 이 책 내용이 시사하는 바라는 말은 좀 거창하니까 이 책의 내용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로 조금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거는 책을 읽고 내 삶이 바로 변하고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꽤 많은 것이 변화한 게 가치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은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태도는 확실히 더 강인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밑바탕처럼 이렇게 깔려서 저는 좀 난관 극복도 잘하고 불행이 있을 때도 멘탈 회복도 좀 잘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고 인생에도 대입을 해보고 내 삶을 당장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우리가 뭐 하루 이틀만 살고 1년, 2년만 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단단한 마음, 단단한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얻어가기에는 독서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읽는데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